은밀야단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성곽 밖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먹비처럼 어둡고 길거리엔 등불 하나 켜진 곳이 없었지요. 빗물은 흙길을 적시며 작은 도랑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비 내리는 길 위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정갈하게 틀어 올렸던 머리는 풀어져 내려와 있었죠. 윤마님은 며칠째 굶주린 채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한때는 고귀한 양반가의 마님으로 비단 이불에서 자고 진수성찬을 먹으며 살았지만 남편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쳐진 것입니다. 비에 젖은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의식은 흐려져 갔어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느끼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누가 누워 계시네요. 아니, 이게 웬일이오? 마님이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거친 목소리와 함께 다가온 사람은 조선 한양의 떠돌이 거지 칠복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에 얼굴은 때가 묻어 있었지만 두 눈은 맑게 빛나고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칠복이를 바보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칠복이는 윤마님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윤마님은 희미하게 눈을 떴지요. 앞에 보이는 사람은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였어요. 평소라면 코를 막고 돌아섰을 터이지만 지금은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물 좀. 겨우 이 말만 내뱉은 윤마님. 칠복이는 얼른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물통을 꺼내 윤마님의 입에 조심스레 가져다 대었습니다. 목마름을 달래고 난 윤마님은 다시 힘없이 눈을 감았지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소. 내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칠복이는 윤마님을 등에 업고 자신이 살고 있는 초라한 오두막으로 향했어요. 오두막이라 해도 반쯤 무너진 창고에 가까웠습니다. 지붕은 띠풀로 얼기설기 덮여 있고 빗물이 군데군데 새어 들어왔지요. 하지만 그곳이 칠복이에겐 소중한 쉼터였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칠복이는 윤마님을 자신의 유일한 잠자리인 집더미 위에 조실스레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물에 적신 헝겊으로 윤마님의 얼굴을 닦아주었지요. 윤마님은 잠시 정신을 차렸고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걱정 마십시오. 안전한 곳입니다. 조인의 보금자리지요. 윤마님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오두막, 구멍난 지붕, 그리고 초라한 살림살이. 이곳이 자신이 머물 곳이란 사실에 눈물이 났지요. 어찌 이런 곳에서 지내야 한단 말입니까? 마님, 무슨 일이 있으셨소? 어찌 마님 같은 분이 저런 길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까? 칠복이의 질문에 윤마님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강대감의 딸로 태어나 정승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윤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비록 거제 앞이지만 자신의 몰락한 처지를 말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요. 남편은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소. 그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정적의 딸과 혼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말을 잇지 못하는 윤마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칠복이는 말없이 윤마님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그자가 마님을 내쫓았단 말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오. 남편은 우리 가문을 모함하여 아버지마저 관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지요. 아버지는 저를 보지 않으려 하셨고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윤마님의 이야기를 들은 칠복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윤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마님, 이제부터 나랑 살아요. 내 마누라 해요. 뭐라고요? 윤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지가 감히 양반 마님에게 이런 말을 한다니 미쳤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칠복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희는 비록 거지지만 마님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마님이 다시 일어서실 때까지 옆에 있겠소. 그날 밤 윤마님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돌아갈 집도 의지할 가족도 없었지요. 이제 그녀는 버려진 신분이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이곳에 머물러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들었냐? 바보 칠복이가 양반집 마님을 데려왔대. 뭐라고? 거지 주제에 무슨 마님 타령이야? 어젯밤에 데려왔다는데
아주 예쁘장하다더라. 사람들은 칠복이의 오두막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 기이한 광경을 보려 했지요. 오두막에서 나온 칠복이는 당당히 외쳤습니다. 이분은 내 마누라요. 누구도 건드리지 마시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보 거지가 마님을 마누라로 삼겠다니 이보다 더 웃긴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칠복이는 꿋꿋했습니다. 그는 오두막 앞을 지키며 윤마님을 보호했지요. 오두막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윤마님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에야 칠복이는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마님, 오늘 장터에서 구해온 것이오. 비록 좋은 것은 아니지만 보따리를 풀자 낡은 옷 한 벌과 작은 떡 몇 개가 나왔습니다. 칠복이는 수줍은 듯 웃으며 윤마님에게 건넸지요. 내일부터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마님께 좋은 것을 사드리겠습니다. 윤마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떡을 집어들었지요.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떡 한 조각을 먹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찌 이런 처지가 됐단 말인가.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현실이라는 것을. 네, 내일부터 저도 도울게요. 윤마님의 말에 칠복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지요. 마님이 무슨 말씀을. 편히 쉬시기만 하십시오. 아니요. 나도 이제 이 생활에 적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윤마님과 칠복이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양반마님과 바보 거지의 이야기가 한양거리에 퍼져나갔지요. 날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윤마님은 점차 거지의 삶에 적응해 갔지요. 처음에는 찬밥 한 덩이에 눈물을 삼키고 천한 천막 속에서 비를 피하며 잠드는 삶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때는 비단 이불 위에서 자고 진수성찬을 먹던 마님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아이고, 손이 다 갈라졌네. 윤마님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다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왔던 손은 이제 거칠어져 있었고 하얀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요. 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손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윤마님이 이렇게 변한 것은 모두 칠복이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세상 사람들에겐 바보 취급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넓고 따뜻했지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윤마님을 위해 물을 길어오고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마님, 오늘은 제가 장터에서 구한 고구마인데 혼자 다 드십시오. 너는 안 먹니? 저는 마님이 배부르면 됐습니다. 이런 칠복이의 모습에 윤마님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양반집에서는 하인들이 당연히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여겼지만 칠복이는 달랐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작은 것조차 나눌 줄 알았고 아무리 험한 삶이어도 마님을 위해서라면 다 해주려 했습니다. 칠복아, 이제 우리 같이 먹자. 내 것까지 내가 먹으면 네가 배고플 텐데. 아이고, 마님, 제가 뭐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나도 거지 아니냐. 신분의 차이 같은 건 잊어버려요. 칠복이는 멋쩍게 웃으며 윤마님과 고구마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지요. 윤마님은 칠복이에게서 진심 어린 마음을 느꼈습니다. 양반가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따뜻함이었어요. 칠복아, 너는 왜 다들 너를 바보라고 부르니? 어느 날 윤마님이 물었습니다. 칠복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제가 어릴 적부터 남들과 달랐으니까요. 말도 더듬고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바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게 저니까요. 그의 담담한 대답에 윤마님은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세상에 상처받지 않는 칠복이의 마음은 오히려 누구보다 지혜로웠지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보는 그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아닐까? 봄이 오고 윤마님과 칠복이는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칠복이가 구해온 씨앗으로 배추와 물을 심었지요. 두 사람은 함께 땅을 파고 물을 주며 작은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마님, 이거 보십시오. 싹이 났어요. 칠복이의 환한 웃음에 윤마님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지요. 양반가에서는 늘 갖춰야 했던 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웃고 울 수 있는 지금의 삶이 때론 더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윤마님은 생각했지요.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거지의 아내로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쉽게 넘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윤마님은 칠복이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토록 순수한 얼굴, 그토록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비난한 거지의 모습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영혼이었습니다. 윤마님의 가슴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고마움인지 혼란스러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칠복이가 자신의 삶의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로구나. 양반가의 마님이 거지를 향해 이런 마음을 품다니. 달빛 아래 윤마님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나무숲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가을이 왔습니다. 윤마님과 칠복이는 함께 가꾼 텃밭에서 가을 수확을 하고 있었지요. 배추는 통통하게 자라 있었고 고구마는 땅속에서 알차게 연그러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어요. 마님, 올해는 김장을 넉넉히 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칠복이의 말에 윤마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김장이 무슨 대수냐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작은 배추 한 포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느껴졌지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김장을 맛있게 담가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 우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윤마님은 문득 자신의 말에 놀랐지요. 언제부터 칠복이와 자신을 우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저녁이 되어 둘은 작은 오두막에서 수확한 고구마를 구워 먹었습니다. 모닥불 앞에 앉아 달콤한 고구마를 먹는 그 시간이 윤마님에겐 행복했지요. 비록 허름한 오두막이었지만 그곳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칠복아, 너는 원래 가족이 없었니? 문득 윤마님이 물었습니다. 칠복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지요.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누이가 있었지요. 하지만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니?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누군가를 위해? 네, 언젠가 제가 사랑하게 될 사람을 위해서요. 칠복이의 말에 윤마님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진실했지요. 말은 어눌해도 그 마음은 누구보다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윤마님은 문득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정승지의 아내가 되기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지요. 모든 것이 가문과 신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 칠복이는 오두막 밖에서 잠들고 윤마님은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칠복이는 항상 윤마님의 공간을 지켜주었지요. 윤마님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양반 마님과 거지의 사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이미 그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마님은 마을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거기서 마을 안악들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저기 오는 사람이 바보 칠복이가 주워온 마님이래. 에이, 양반이 어찌 저렇게 변할 수 있담? 가짜 양반이겠지. 아니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진짜 강대감의 딸이라는데? 두근거리는 소리에 윤마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교차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당당히 물을 길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두막에 돌아온 윤마님은 칠복이가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졌지요.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칠복아. 윤마님의 부름에 칠복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 순간 윤마님은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칠복이는 놀란 눈으로 윤마님을 바라보았지요. 마님, 난 네가 좋아. 짧은 고백이었지만 그 말에 담긴 마음은 깊었습니다. 칠복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는 거친 손으로 윤마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그 순간 모든 신분의 벽은 무너졌습니다. 저도 마님을. 말을 더듬는 칠복이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전하고 있었지요. 비록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잠들었습니다. 단지 손을 맞잡은 채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지요. 칠복이의 호흡 소리는 마치 봄바람 같았고
윤마님의 머리카락은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윤마님과 칠복이는 작은 오두막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추위를 이겨냈지요.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만 갔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들은 행복했어요. 함께 김장을 담그고 밤에는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소박한 일상이 윤마님에게는 진정한 행복으로 다가왔지요. 칠보가, 우리 내년에는 텃밭을 더 넓혀볼까? 고추도 심고 참외도 심으면 좋겠다. 그럼요, 마님. 우리 마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땅도 넓히고 씨앗도 더 많이 구해올게요. 칠복이는 여전히 윤마님을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윤마님은 이름을 부르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칠복이는 그럴 수 없다고 했지요. 그에게 윤마님은 여전히 고귀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런 칠복이의 마음이 윤마님은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눈 내리는 어느 날 아침, 윤마님은 장터에 나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로 했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없었지만 칠복이의 생일을 위해 작은 선물이라도 사고 싶었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윤마님은 오랜만에 사람들 틈에 섞여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다음 달 큰 잔치를 열 예정이니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윤마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녀의 전 남편 정승지였지요.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윤마님은 얼른 몸을 숨겼지요.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곳에서 정승지를 만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대감님, 이쪽으로 가시지요. 하인의 인도를 받아 정승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마님은 더 깊이 몸을 숨겼지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기, 저 여인. 정승지의 눈이 윤마님을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지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윤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당신이 살아있었어? 윤마님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승지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더해져 있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엄격하고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마님, 정말 당신이 맞소? 그렇소. 윤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승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하인들에게 물러가라 명령했지요. 그리고 윤마님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찌 이런 누추한 옷을 입고 있소?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지냈소? 정승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마님은 감정을 억누르며 담담히 대답했지요. 그건 당신이 알 바가 아니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든 이제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오. 아니, 그렇지 않소. 당신은 아직 내 아내여. 뭐라고? 당신이 날 내쫓았잖소. 가문까지 망치고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소.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소. 정승지의 말에 윤마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지요. 나는 이제 좌의정에 올랐소. 더 이상 당신을 해칠 이유가 없어. 오히려 당신이 필요하오. 무슨 말이오? 돌아오시오, 윤마님. 내가 다시 당신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소. 윤 가문도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윤마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양반의 지위, 그토록 원하던 가문의 회복. 정승지는 그것을 약속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칠복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내일 저녁 이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당신의 대답을 듣고 싶소. 정승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마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양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유혹은 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칠복이를 떠나야 한다는 의미였지요. 오두막으로 돌아온 윤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 달라진 점을 눈치챘지요. 마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윤마님의 표정은 그 말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칠복이는 더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이 윤마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지요. 그날 밤 윤마님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었지요. 한쪽은 화려한 비단옷과 풍요로운 양반의 삶, 다른 한쪽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사랑과 진정한 행복. 그녀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윤마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결정을 내렸지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윤마님은 칠복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순박한 미소,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진심 어린 사랑,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칠복아, 오늘 저녁에 잠시 나가봐야 할 일이 있어. 윤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칠복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지요. 칠복이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함께 모시겠습니다. 아니, 혼자 가야 해. 친정 언니를 만날 일이 있어서.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윤마님에게는 언니가 없었지요. 하지만 칠복이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의아해하면서도 더 묻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윤마님을 믿고 존중했으니까요. 해가 저물어갔습니다. 윤마님은 그동안 몰래 간직해온 비단 옷 한 벌을 꺼내 입었지요. 그것은 그녀가 쫓겨날 때 가지고 나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한 윤마님은 마치 예전의 고귀한 마님으로 돌아간 듯했어요. 마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칠복이의 말에 윤마님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의 순수한 찬사가 가슴을 찢는 것 같았지요. 칠복아, 나 곧 돌아올게. 윤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칠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작별의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칠복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따뜻한 미소로 윤마님을 배웅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집을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윤마님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두막을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몇 번이나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정승지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가마가 대기하고 있었지요. 윤마님을 본 정승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와주셨군요. 결정은 하셨소? 윤마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가문을 회복시켜 준다면 당신과 함께 가겠소. 정승지의 얼굴에 기쁨이 어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윤마님을 가마에 태웠지요. 가마에 오르며 윤마님은 마지막으로 오두막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진정한 행복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뒤로해야 했지요. 가마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마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신분과 가문을 위해 진정한 사랑을 버리는 것이. 정승지의 집은 화려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붉은 기와 넓은 마당과 아름다운 정원. 한때 윤마님이 살았던 곳이었지요.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한때 쫓겨났던 마님이 돌아온 것이니까요. 이제부터 윤마님은 다시 이 집의 안주인이오. 모두 공경하라. 정승지의 명령에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마님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집을 둘러보았지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 방은 예전 그대로요. 내일부터 당신 아버님 강대감을 찾아뵙고 가문 회복을 위한 일을 시작할 것이오. 정승지의 말에 윤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두막집에 있었지요. 칠복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을까? 윤마님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단 이불과 화려한 가구들, 값비싼 보석함들, 한때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오두막에서는 칠복이와 함께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지요. 그 소박한 행복이 지금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마님,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하인의 목소리에 윤마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식사 자리로 향했지요. 정승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수성찬이었어요. 윤마님은 음식을 바라보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어서 드시오. 오랜만에 좋은 음식을 대하시니 어색하시겠소. 윤마님은 억지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와 함께 먹던 소박한 음식이 자꾸 생각났지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느껴졌던 그 소박한 식사들. 다음 날 아침 윤마님은 정승지와 함께 아버지 강대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는 윤마님의 마음은 무거웠지요. 아버지는 가문이 몰락한 후 그녀를 외면했었으니까요. 과연 어떤 얼굴로
그녀를 맞이할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미 대감께 모든 상황을 설명해 두었소. 정승지의 말에 윤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집은 예전보다 초라해져 있었지요. 관직에서 물러난 후 재산이 많이 줄어든 모양이었습니다. 강 대감은 마당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백발이 성성한 그의 모습은 윤마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노쇠한 노인이 되어 있었지요. 아버님, 윤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강 대감의 눈에 잠시 감정이 스쳤지만 이내 차갑게 변했지요. 돌아왔구나. 단 한마디. 그것이 아버지가 건넨 첫 인사였습니다. 딸을 오랜만에 본 기쁨도 안도도 없었지요.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네, 아버님, 돌아왔습니다. 셋은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승지가 먼저 말문을 열었지요. 대감,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윤마님이 돌아왔으니 가문 회복을 위한 일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강 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야망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대가 좌의정이 되었다 하니 이제 우리 가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대화는 이어졌지만 윤마님은 그 자리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정승지는 오직 가문과 권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요. 그들의 눈에 윤마님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가문 회복을 위한 수단, 그것이 그녀의 존재 가치였지요. 윤마님, 내일부터 정판서 댁부인을 찾아가시오.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오. 정승지의 말에 윤마님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지요.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윤마님이라는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그날 밤 윤마님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윤마님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칠복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비가 오는데 지붕은 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정승지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당신이 길거리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소. 뭐라고요? 윤마님은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승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지요. 내 하인들이 당신을 길에 버린 후 계속 지켜보고 있었소.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두 알고 있었지. 윤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칠복이와의 생활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래요.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때가 되었기 때문이오. 이제 내게 당신이 필요해졌소. 새로운 정적이 나타났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 대감 가문의 지지가 필요했소. 정승지의 말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윤마님은 비로소 깨달았지요. 정승지는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권력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을 뿐이었지요. 그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저를 걱정하지도 않았다는 말인가요? 제가 길거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소.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 알면 됐지.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았소. 정승지의 말에 윤마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겪은 고통, 굶주림, 절망, 그 모든 것을 정승지는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이었지요. 그 순간 윤마님의 머릿속에 칠복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거지였지만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아꼈지요. 그녀가 굶주리면 자신의 음식을 나누고 그녀가 춥다면 자신의 몸으로 감싸주던 그 따뜻한 사람. 칠복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돌아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었어. 윤마님은 중얼거렸습니다. 정승지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 척했지요. 그는 계속해서 정치적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윤마님의 마음은 이미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녀의 진짜 집, 그녀의 진짜 사랑이 있는 그곳으로. 식사가 끝난 후 윤마님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지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가문과 신분을 위해 진정한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윤마님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화려한 옷까지도 보석도 모두 두고 갈 작정이었지요. 그저 칠복이와 함께 있었을 때 입던 낡은 옷 한 벌만을 꺼내 입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윤마님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가벼웠지요.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칠복아, 기다려. 내가 돌아갈게. 윤마님은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한양의 거리를 달리는 윤마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록 밤길은 어둡고 위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환했지요. 칠복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 높은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아닐까 하고요. 동이틀 무렵 윤마님은 마침내 오두막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가쁘고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만은 기대로 가득 찼지요. 이제 곧 칠복이를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두막에 도착한 윤마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두막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칠복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저 차가운 재만 남은 모닥불 자리와 흩어진 집더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칠복아. 윤마님은 필사적으로 칠복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칠복이를 찾았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오두막을 떠난 걸까요? 윤마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지요. 한때 양반이었다가 거지가 되었다가 또다시 양반으로 돌아갔다 하더니 이제 또 돌아온 윤마님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칠복이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윤마님의 간절한 목소리에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바보 거지 말이오? 당신이 떠난 날부터 사라졌다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어떻게 사라졌다는 거죠? 당신이 떠난 후 그 바보는 밤새 당신을 기다렸다는구려. 아침이 되어도 오지 않자 당신을 찾아 나섰지. 그 후로 이 마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소. 윤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칠복이는 그녀를 찾아 떠난 것이었지요. 하지만 어디로 간 것일까요? 한양은 너무나 넓었습니다. 칠복이를 찾는 것은 마치 넓은 바다에서 작은 조개를 찾는 것과 같았지요. 하지만 윤마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한양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칠복이를 찾았지요. 장터, 강가, 시장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칠복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세월은 흘러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윤마님은 이제 오두막을 혼자 지키며 살고 있었지요. 텃밭을 가꾸고 길에서 구걸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칠복이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도 칠복이를 못 찾았구나. 어느 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오두막으로 돌아오던 윤마님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지요. 칠복이를 향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마님은 다시 한양 장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큰 장이 서는 날이었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테니 혹시 칠복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 구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걸하는 거지들까지. 윤마님은 조심스레 거지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중에 칠복이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지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 그 모습은 분명 칠복이 같았습니다. 윤마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칠복아. 윤마님은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사람은 분명 칠복이었지만 무언가가 달랐어요. 그의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눈이었지요. 칠복아, 나야. 윤마님은 그의 앞에 서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저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칠복아, 날 기억하지 못하니? 우리 함께 살았잖아. 텃밭도 가꾸고. 그제서야 칠복이의 눈에 미세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식이 아닌 혼란이었지요. 내만이 어디 가셨을까? 칠복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윤마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가 환영처럼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여기 있어, 칠복아. 내가 바로 여기 있어. 윤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칠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그저 멍하니 그녀의 손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의 마음은 이미 어딘가로 떠나버린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칠복이는 윤마님을 찾아 헤매다 심한 병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 기억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그저 한양거리를 떠돌며 내마님을 찾는 바보 거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마님은 칠복이를 오두막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곳인 것처럼 오두막을 둘러보았지요. 윤마님은 포기하지 않고 칠복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추억,
함께 가꾼 텃밭, 나눠 먹던 고구마,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까지 기억나니, 칠보가? 너는 항상 내게 말했지. 마님, 내가 평생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 칠보기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윤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눈에 작은 변화가 보였지요.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빛이었습니다. 마님? 그 한마디에 윤마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완전히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가 그녀를 조금이나마 알아본 것 같았지요. 그래, 칠보가. 내가 바로 내 마님이야. 윤마님은 칠보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비록 칠보기가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녀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정한 사랑은 기억을 넘어서는 것이라고요. 그날 이후로 윤마님과 칠보기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윤마님은 칠보기에게 그들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때로는 칠보기의 눈에 인식의 빛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윤마님은 행복했어요. 봄이 찾아오고 두 사람은 다시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칠보기는 여전히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손은 기억하고 있었지요.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그 손길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마님. 어느 날 칠보기가 말했습니다. 그 말투와 눈빛은 예전의 칠보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지요. 윤마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날이구나.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다시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지요. 진정한 사랑은 신분도 기억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마님과 바보 거지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었을지도 모르지요.